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17% 소폭 올랐고요.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을 축소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 가까운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특히나 강했던 가운데 한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반가웠던 하루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2차 전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유한양행이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히려 우선주가 22%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 소식과 함께 HLB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HLB가 이전에 간암신약 FDA 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는데 오는 9월, 10월 중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전선조합들이 열었습니다. 이 참여 방안을 대체적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력망 복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사업 가이드를 모색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종전 협의를 곧 논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케네디 후보가 이제 출마를 포기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ST팜이 글로벌 제약사에 신약 원료를 공급하면서 미국 생물보안법에 직접적인 수혜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원료 의약품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를 ST팜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서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1시 반 구간 이 ST팜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 하락권에 머물던 주가가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내외로 상승과 하락이 하루 걸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정세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우리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전에 소장님께서 테마성 종목들의 진입은 좀 유의를 해야 한다, 자제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전기차, 화재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는데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마리화나 같이 또 대선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거든요. 이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테마는 계속해서 테마라는 것이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테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돼 주는 것이고 어떤 산업이라든가 업황 자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로서 변신이 되는 거죠. 네. 테마라는 종목들은 뭐 무수히 많게 생성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 제약바이오 쪽과 관련된 특히 오늘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준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분류되는 어떠한 투기적인 종목하고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그림을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코비드 뭐 백신 치료 예방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여러분들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이 7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이 고점까지 무려 800%나 급등을 한 이러한 종목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 유증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저께 거래 정지 한번 당하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하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급락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달려 들으셨던 분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마치 뭐 추천한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자본금 68억짜리가요. 매출단도 그렇고 지금 영업이익이 5년째 계속 적자입니다. 매출도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러한 종목을 극단적으로 돈 갖고 장난질을 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흐름이 셀리드라는 종목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신호탄으로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너도 나도 뭐 마스크 관련주다 또 뭐다 하면서 물론 그 중에는 진단 키트로서 또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적단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리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의미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멘텀을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 무려 100조 원인데요. 삼성전자가 현금 100조 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좀 부문별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곡간이 비었다라는 얘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니까 이렇게 100조 원 채웠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삼성이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실탄이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올 하반기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말 기준, 6월 반기 기준으로 현금 등 자산 기준이 100조 7,65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91조 7,718억 원이었는데 약 한 9.8% 정도 증가가 되면서 100조 원의 시대를 다시 또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호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DS 부분에서 매출이 51조 6,9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1% 그리고 DX 부분도 89조 3,636억 원으로 3.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13조 326억 원, 하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만 인수를 하고 나서 하만 인수를 2016년에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6조 8,100억의 이러한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고간을 채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또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조 시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현금성 자산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운신의 폭은 확실히 더 넓어졌다.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실탄까지 마련이 됐겠다. 이제는 대형 M&A나 좀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좀 포착된 움직임이 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6년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장 장치 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규모 M&A는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사실은 뭐 우리가 M&A 소식이라든가 뭐 인수합병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삼성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뭐 작년이었죠. 우리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투자를 했고 또 일부 뭐 중소업체라고도 할 수 있는 AI 글로벌 스타트업을 소규모 인수하는 정도. 요 정도밖에 행보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운신의 폭은 좁았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이재용 회장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가 이제 1심에서 일단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지만은 2심, 3심도 남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이후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만회해 보고자 작년 말에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전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통신 분야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 섹터로서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이 현재 14.99%인데 콜옵션을 만약에 행사할 경우에 59.94%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가장 지금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현대로템과 더불어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국은 방산 로봇으로도 진출을 하고 네. 휴머노이드 쪽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 국내에서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용화를 나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삼성과의 어떤 그 협업 관계를 떠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회사로 둘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장 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아다스 쪽 부분, 이 독일 컨티넨탈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장비사들, AI 관련 기업 등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또 인수 이런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국내외에 과연 반도체 장비 뭐 이런 부품단들 관심을 우리가 갖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단행할지는 그거는 뭐 삼성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을 갖게 되고 하나 둘씩 어떤 낭보가 전해진다라면 전체 시장에서도 어떤 기대감이 더욱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외에도 여러 국내외 탑티어 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 로봇이나 AI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외에도 하반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부분은 AI 반도체를 밑거름으로 해서 AI가 이제 또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로봇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로봇의 두뇌. 그 로봇의 두뇌라는 것들이 또 반도체 AI와 다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다만 이제 항상 이 고금리 하에서
R&D 부분이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개선이 돼주고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접어드는 시점이 된다라면은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에서 조금 소외되었었던 그리고 너무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이런 부담감에서 네. 그동안 로봇 관련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고 새로운 어떠한 매출단들이 일어나주는 이런 선순환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로봇 관련주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뭐 저평가돼 있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네. 실적단이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나 기술력이 갖고 있는 뭐 감속기 쪽 부분이라든가 모션 제어라든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해 나간다면 새로운 대안으로서 하나의 테마,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주도 섹터로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AI 하면은 로봇하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로봇과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떨어졌던 거죠. 네. 그러면서 AI 반도체 쪽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이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로봇이라는 상용화가 자꾸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떠한 이 산업의 사이클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을 중심으로 이런 선순환 흐름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인수합병 관련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주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도 했었던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율이 제일 많겠죠. 혹시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14.7%의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주요 협력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타이틀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미코의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의 13.7% 그리고 또 YC 11.7%, SNS텍 8%, 원익 IPS 7.5%, 에로티베큐ම් 7.1%, FSD 7%, DNF 7%, 솔브레인 5.6%, 동진세미캠 4.8%의 이런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이런 IT 소부장단에서 기술력과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부 종목들은 사실 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몇몇 종목들만 잠깐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작년이었죠.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는 이러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일정하게 횡보 조정을 잘 보여주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장기간에 걸친 하단부 15만 원을 회복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15만 원을 안착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나와 주느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요 1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외바닥인 상태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홀딩에 나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들. 그렇다면은 이제 15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초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이루어진다라면요. 이격이 이제 좀 벌어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격도가 119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일 정도쯤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흐름이 또 나온다라면은 일정하게는 16만 원 근처에서 매도한 이후에 밑에서 다시 또 채워놓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부장 쪽에서 이제 YC라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주가도 지난번 구간에서 4월 달부터 이제 이 종목이 급등을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저항 속에서의 이렇게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면은 18,000원대 정도를 상단으로 두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삼성의 HBM 본격화 생산 설비와 관련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도요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뭐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도 한번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만 원대 중반까지도 훌쩍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 3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4만 원 초반 자리가 박스의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현재의 모습들만을 우리가 추세로 보신다면 이렇게 상승 반전되는 이런 다이아로서 상승 추세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 직전의 고점을 쉽게 이제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기서 이 소위 말하는 이격을 좁히면서 눌림목이 연출되는 자리들 3만 5천 원부터 6천 원 사이에서는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반도체 재료 쪽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종목인데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월요일 날에 이 저점 꼬리를 달아주는 자리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점에 다시 왔다는 얘기죠. 이 3만 원 초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현재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을 보여주면서 파란 다이아도 작아졌고요. 그만큼 매도의 볼륨이 이제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에 이 갭을 메꿔주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됐고 또 빨간 매수 시그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들이 집중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은 멈추면서 하단은 확인이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흐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빠르면 뭐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거래가 좀 실려줘서 여기 뭐 3만 6천 원 정도까지 빨리 안착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상승 탄력을 최소한도 보여주면서 요 4만 원대 요 초중반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 삼성에서 지분을 투자했다는 얘기 자체는 뭔가 기술력이 있고 이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인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 기업들의 어떠한 실적단이라든가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잘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같은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선별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이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업황 바닥 찍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오늘 왜 이렇게 돌발 질문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시장이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 김앵커께서 아주 꼭 집어서 잘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이제 전구체 관련주들이 그 전부터 움직이면서 뭔가 분위기를 확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뭐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바로 중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는 이미 다 회자가 됐던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저 혼자만의 뇌피셜입니다마는 내일까지인가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네.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국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경합주만이 아니라 경합주는 이제 뭐 5대5로 서로 나눠갖는 그런 네.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봤을 때 지금 판세가 일부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해리스가 앞서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여기서 유권자가 아니니까 전 얘기해도 되겠죠. 트럼프보다는 상식적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민주당의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시장도 그러한 아직은 물론 모릅니다. 정말 앞으로 TV 토론도 한 3차례 남았다 그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악재란 악재는 맞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는 다 맞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맞았던 것이 결국은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는 지상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지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어디 가서 충전하라는 얘기냐 뭐 별별 얘기들이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포비아는 조금은 더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정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오히려 최악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떠한 기대감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를 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만큼 지금 횡보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더 큰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하단을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자체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전고체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소재단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준비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전고체와 관련된 앞서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의 모습을 보셔도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급락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 뭐 셀 쪽이 됐든 뭐 소재단이 됐든 이 지금의 자리에서 뭐 매도한다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데이 트레이딩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모두가 포기할 때 오히려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락하니까 쫄았습니까? 아니죠.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000원 넘게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잘 버텼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조신이 있다가 막판에 조금 순매수로 반전이 됐죠. 철저하게 외국인들도 매도는 매도지만 매수는 저점에서 깔아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네.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700을 회복했다는 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2,700까지 왔는데도 별로 탄력 없이 뭐 최소한도 10% 이상 15%도 못 올라온 종목들은 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또 구간에서 포트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조선, 방산, 전력설비 그리고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주는 제약바이오 쪽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전, 동해가스전 개발, 뭐 전고체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과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보고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직 기법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8월 이제 하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업일수로 이제 7일 남았죠. 그래도 막판에 2,700을 회복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코스닥에서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거, 기관애들이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버텨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셀리드를 샘플로 봤습니다마는 그런 종목들은 샘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절대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시장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양질의 자금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돌아올 수 있다.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9월에 어떠한 주도 종목들을 가지고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주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8월 31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곳 이데일리 TV가 있는 서대문역 근처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QR코드 나가시죠? 나가고 있죠?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문자 접수하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들 속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아직은 이렇게 전환은 안 됐습니다. 이제 종목들은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요 빨간 시그널들이 지속이 되거나 빨갛게 갔다가 파란 시그널로 나왔다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면서 매수 검토 내지는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종목들도 마이너스 3, 4%, 2, 3%에서 보합 내지는 약보합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종목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같은 테마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이 기업이 과거에 또는 최근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하다못해 순이익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쪽을 앞으로 관심 있게 접근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고금리 하에서 버티지 못했던 기업들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저금리 하에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간다라면은 더 많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는 주로 요 급락이 연출됐던 이 구간들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요 8월 초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2, 3월 달에 5, 6월 달에 추천해서 여러분들 뭐 50%, 100% 나고 있죠라는 게 아니라 8월 5일 날 이 험악한 날에 여러분들을 진정을 시켜드리면서 이럴 때 여러분들 최소한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삼성 E&A를 8월 5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8월 5일 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저도 당일 하루에 그렇게 당해본 거는 처음일 정도로 그 폭락세가 연출되는 날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설명해 드리고 저도 뭐 제가 제 속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방송을 펑크 낼 수는 없잖아요.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와도 그만이죠, 뭐. 그런데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또 그 와중에도 자, 여러분들 삼성 E&A 공략합시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8월 6일 날 이 모양, 당시에 설명한 모양입니까? 그때 얼굴을 보니까 좀 맛이 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 종목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가격에 매수를 했고 8월 9일 날 27,950원 6일 날 샀으니까 여러분들 7, 8, 9 그렇죠? 그러면서 고점 기준 10.5% 1차 목표가는 물론 29,000원입니다. 뭐 14.6% 짧게 일단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은 뭐 8, 9,000원 이상 9,000원도 갈 수 있는 29,000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만큼 이 자리들이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일이 없었으면 벌써 뭐 3만 원 훌쩍 넘어가 있을 흐름이었는데 뭐든지 갑자기 한번 꽝 당하면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날 때릴 것 같다? 라고 대비하면 긴장이 되니까 덜 아픈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시장도, 종목들도. 그런데 이 종목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어떤 고점권에 있는 자리였었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일정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로 올 6월 달에 이탈이 됐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였죠.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월요일 날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 당시 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원력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이 기간의 조정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짧게 요렇게만 있었다라면은 바로 이렇게 갔을 텐데 이게 작년 급락한 이후에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여러분들.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요 구간들 속에서 이제 막 저항의 상단을 돌파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시그널도 요 과정들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최근에 요 시그널들이 이중 바닥을 형성해 줬어요. 저항의 자리가 지지의 자리로 시그널이 돌아서 주고 있는 모습들. 또 당시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격도 좁혀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었고요. 자, 요 모습들을 캔들과 같이 함께 보시면은요.
급락한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오버슈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흔들리고 그러나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들 돌파 시도 다시 또 지지 돌파 시도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복원을 시켜놓는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됐고 그런 이후에 바로 슈팅이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매수가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 매도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10%의 그러한 고점 대비 상승률이 나온 거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아직 이렇게 다이아가 빨갛게 형성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8월 달 들어와서는 이 급락한 이후에 횡보 구간이니까 지금부터는 어떠한 구간으로 진행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매수 적극 소극적인 매수라든가 매수 검토하는 그리고 이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될 때 다시 또 분할 매수하거나 적극 매수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부터 잘 진행이 돼준다면 여기 고점을 돌파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는 2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유럽 태양광 시장이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들 이 흐름들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8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니 세미나 강연회 선착순 20분 미리 사전 예약 접수하셔서 저와 함께 주도주 공략 방법과 9월의 공략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위 종목 열어볼게요. 네, 이오플로우입니다. 현재 하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823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유증가가 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현재 급락세가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오플로우의 경우에는 월요일장 24% 급등이 나왔다가 또 어제는 10%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게임스컴 2024 오늘 독일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게임사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 이 펄어비스 붉은 사막의 수상 여부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펄어비스가 큰 폭으로 내렸고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이유가 어제 붉은 사막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펄어비스는 시간의 거래 4% 정도 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뿐만 아니고요. 현재 재룡산업, 세명전기 등 전선,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대원전선이 6%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원전선이 2분기 영업이익이 20%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AI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올여름 계속해서 폭염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최대 전력 수요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힌트가 유럽 태양광 시장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최근 이 종목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태양광 하면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죠? 태양광 관련이요? 예. 아,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실리콘 뭐 해가지고 OCI가 이제 대표적인 네.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엊그제는 HD 현대 우리가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HD 시리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2분기 실적이 악성 재고 처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됐고요.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잘하면 하반기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흑자 기조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 태양광 시장이 워낙 우리가 흔한 말로 죽을 썼는데 네. 다시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에서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이제 조금 뭔가 기류가 변했다가 해리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들의 어떤 바람도 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또 국내 모듈 단가 하락세도 좀 진정이 되면서 국내도 상대적으로 원전 쪽을 치중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이 아무래도 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관련 업체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점유율은 더 높아지는, 이러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 그런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매출단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올해 사실은 적자가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적자가 나오더라도 한 122억 정도 적자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곧바로 138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되고, 후년에 249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8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움직여 주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원위시 되는 이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 지난 8월 5일 날 급락했던 이 부분은 이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났던 모습 속에서 장중에 상한가도 갔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감소된 상태 속에서 오늘까지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인데,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이제는 지난번 저점 때까지 굳이 안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요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지력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반등 흐름들, 최소한도 직전 고점이 트라이 했었던 요 33,000원 라인, 여기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33,000원이 간 이후에 이 직전 고점 돌파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2차 목표가 여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 보여줬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33,000원이고요. 이후에 2차 목표가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9월에 대한 공략주 공략 방법 8월 31일에 열리는 무료 강연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